안녕하세요. 타이거셀입니다. 자, 오늘도 같이 문장 가지고 영어 공부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봐서는 알 수 없는 구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문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죠?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사실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시죠. 그런 문장이 아니라 뭔가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렇다면 가능하다면이라고 가정을 해서 말을 할 때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을 소위 말하면 가정법이다 얘기하죠. 그 반대 개념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 직설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가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죠? 네, 그런 문장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직설법 문장과 가정법 문장을 구별할 수 있느냐? 네, 문장 속에 어떤 그 단어들, 장치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를 하셔야 또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장치들로, 어떤 단어들로 여러분들이 가정법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냐면 일단은 여기에 if라는 단어 보이시죠? 네, if가 있어야 됩니다. if가 있을 때 가정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if를 가정법에만 쓰지는 않죠. 그죠? 어떨 때 if를 사용하십니까? if 사용하는 방법 아십니까? 자, if는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요. 예를 들면 그거죠. 만약에 소풍을 내일 갈 거야 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는 소풍 갈 거야. 그죠? 자, 우리는 we will, 그죠? go on a picnic. 자, 피크닉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에요. 조건을 다는 거죠. 우리가 매번 그냥 소풍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가 막 오고 이러면 소풍 가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거느냐? 이 상황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풍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추가로 어때요?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 그 조건이 뭡니까? if죠. if가 이끄는 부사절이 그 조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면, 그죠? if it's not rainy tomorrow,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소풍 갈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쓴 if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if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직설법입니다. 가능한 얘기를 조건을 거는 거죠. 뭐 너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내가 선물 사줄게. 잘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가능한 얘기를 우리는 조건을 걸어서 사용합니다. 그때 if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 오늘 나오는 이 문장에 나오는 if, 네, 얘는 그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불가능한 상황, 혹은 현실과 반대로 한번 가정해보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쓰인 이 if와 위에 있는 이 가정법 if는 둘 다 if인데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자신 있게 가정법 문장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법을 공부를 하시려면 여러분들 이 사실을 먼저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자, ed 장치죠. ed 붙이는 거 뭐죠? 어디에 붙이죠? ed를 우리 동사를 지난 일, 과거로 표현할 때 동사 뒤에, 원형 뒤에 ed를 붙이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영어 공부를 해. I study English. 자, 그런데 영어 공부를 했어. 어제 영어 공부를 했어. 그러면 어때요?
studied 이렇게 ed를 붙여주잖아요. 그죠? 네, 지난 일, 과거 이야기를 할 때 동사에 ed 장치를 붙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용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가정법 문장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ed 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자, 뭐냐면 일단 거리감을 표현하는 장치다라고 먼저 아셔야 됩니다. 거리감. 자, 거리감. 거리감이 뭐지?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셨던 현재가 아니라 뭡니까? 지난 과거를 표현하는 그 ed. 그것은 뭐냐면 현재와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지금. 현재와의 거리감이 있으니까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와의 거리감을 나타낸다. 요것은 기존에 쓰던 과거 할 때 쓰는 ed 그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오늘 나오는 이 가정법인데요. 현재가 아니라 현실과의 거리감도 나타납니다. 현실과의 거리감. 자, 현실은 내가 뭐랄까요? 내가 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현실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거리감을 나타내면 어때요? 뭐 돈이 뭐 많이 있다. 아니면 부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 내가 처한 이 현실과의 거리감도 이 ed 장치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지 가정법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법이라는 건 뭡니까? 현실과의 거리감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가정법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때 if가 있으면요. 이 if 처리. 자, if 뒤에 어때요? 주어 동사가 오죠. 지금 여기 밑에도 어때요? if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비동사. 이렇게 나오듯이 지금 여기도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겁니다. 네, 그 동사에다가 뭘 붙여준다? ed 장치를 넣어줘야지 일단 뭡니까? 아, 현실과의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구나. 가정하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될 동사는 일반 동사 같으면 일반 동사 과거형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너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you. 비동사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비동사의 과거는 was, were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정법에서는 I와 was가 맞겠지만 I와 were를 짝꿍을 시켜줍니다. 문법에 어긋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법에서는 이렇게 써줍니다. If I were you.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내가 너라면, 그죠? 내가 너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내가 너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만 쓰면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부차적인 정보, 부사절을 어때요? 불가능한 현실과 반대되는 가정의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주절도요. 이 상대적으로 이제 주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어때요? 가능성 완전 떨어뜨려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 앞뒤가 이게 쿵짝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장치를 쓰냐면 조동사 would or could 이런 거를 써줍니다. 지금 여기 would 나와 있죠. 그죠? 부정이 되었지만 would 나와 있고요. 뭐 could도 많이 씁니다. could. 자, 여러분들 조동사 would or could or might 또 괜찮습니다. 자, 요 조동사들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will의 과거다. would는 would will의 과거다. 뭐 could는 can의 과거다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상황에도 씁니다. 그렇지만 이 would, could라는 이 조동사 자체가요, 여러분들. 이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말을 할 때, 확신성이 없고요. 가능성이 떨어지는 아주 약하게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법을 표현하는 문장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주절에는요, 꼭 반드시 이 would or could라는 조동사를 넣어주셔야 그래야 가정법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절 속에는 이렇게 would, could 조동사 넣어주시고요. if 뒤에는 어때? 뭐를 쓴다? 동사의 과거 형태를 쓰셔야 돼요. 네, 동사의 과거 형태.
아시겠죠? 지금 여기는 과거 형태 왔죠, 그죠? 비동사 were 이렇게 왔죠. 원래는 was. 요즘에는 그냥 was도 쓰는 추세입니다. If I were you 이렇게 썼는데 if I was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다? 과거 형태를 쓰시면 된다. 자, 그런데 그 과거가 지난 일 얘기하는 과거가 아니고 뭐다? 현실과의 거리감 얘기하는 과거다. if가 있을 때요. if랑 함께 썼을 때. 네. 그리고 주절에 이 조동사 would, could 같이 있을 때 이 모든 이 세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법 세트. 자, 그런데 이제 무조건 여러분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지금 이해가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답은 찾으셨고요. 뭐라고 찾으셨고. 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분명히 이거는 이 월은 지난 일 과거에 하는 이디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였다면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현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라면 그럼 앞에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 부분. 여기도 굉장히 가능성 떨어지고 확실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뭐뭐 할 텐데로 표현하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뭐뭐 텐데. 그럴 텐데, 못하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라면 뭐 할 텐데? 여기는 부정이 있으니까 뭐 하지 않을 텐데, I wouldn't say. 말하지 않을 텐데, 무엇을? 그것을 대신 목적어죠. 그것을 누구한테? To him. 그에게 말하지 않을 텐데. 내가 너라면 말하지 않을 텐데. 근데, 너는 말한 거죠, 그죠? 말을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니까 가정을 해보는 거죠. 내가 너라면 그에게 그것은 말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요렇고요. 뭐 소위 말하면 이거는 이제 문법 용어로 지금 이게 과거 형태로 쓰였다고 해서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용어로는 부릅니다. 근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 내용만 아시고 내가 필요할 때 문장을 만드시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 가정법으로 말 안 하겠어요? 말해야 될 상황이 있죠, 분명히. 네. 그러면 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돈이 뭐 많다면 아니면 내가 돈이 좀 있다면 너에게 뭐 줄 텐데 아니면 사줄 텐데 그죠? 내가 지금 없는데 어때요? 내가 돈이 좀 있다면이라고 반대로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도 가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셨나요? 공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if절은요. if 이 부분은 문장 앞쪽, 이 덩어리가 문장의 앞쪽에 와도 되고, 이렇게 뒤에 가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요번에는, 앞에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돈이 좀 있다면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자, if, 내가, 자, 돈을 가지고 있다. have 동사 쓰시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죠? if 뒤에 과거 형태로 써라. 그러면 have의 과거, had, 그죠? 자, had some money. 그죠? 내가 지금 없어. 돈이 없는데 돈이 좀 있다면 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할 텐데? 내가 너에게 뭐 그것을 사줄 수 있을 텐데. 사줄 텐데. 그죠? 그러면 자, 주절에는 뭐 쓰라고 말씀드렸죠? 예, 조동사 이거 would나 could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뭐 쓸 거 상관없어요. would, could.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뭐 할 수 있을, 사줄 수 있을 테네요. could 써볼까요? I could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뭐 할 텐데? 사줄 텐데. buy it. 그것을 사줄 텐데. 그죠? 이렇게 뭐 to you or for you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네, 이렇게 되면 가정법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좀 있다면 너에게 그것을 사줄 텐데 if I had some money, I could buy it for you.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요거 절대로 까먹지 말고 이해를 하시고 문장 만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법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거나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알고 제대로 알고 내가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지 살아있는 거죠. 뭐 하려고 문법을 공부합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또 다른 영상으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